헌법 개정 운동을 함께 하는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되시면 이제 저희 단체는 늘 주장하는 게 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 그때까지는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또 타이밍을 놓쳐서 또 무산될 것 같다 하는 두려움이 있는데 모든 지금 모순적인 문제가 87 체제의 헌법 체제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뭔가 체제를 바꿔주고 분위기를 바꿔야만이 이 전반적인 정치 문화가 바뀐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개헌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이번 대통령이 저는 87 체제의 마지막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헌법 개정 국민행동이 주관하는 개헌 헌법에 오늘은 두 번째로 중요한 분을 모시고 기획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개정 국민행동의 상임 공동대표이신 문병호 전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새 굉장히 핫하시던데요. 예. 개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예. 또 지난주에는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도 하시고 예. 근래는 또 사모님과 관련한 아주 막 중요한 보도도 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계시는 문 의원님 특별히 모셨습니다. 예. 헌법 개정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요. 네. 왜 헌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정치를 상당히 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국민들께서 정치를 바라보는 눈이 상당히 따가우시잖아요. 정치 왜 저러지? 정치인들 저 다 엉터리들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 판단에는 이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스템의 문제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정권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달라진 게 없고 갈수록 더 정치는 더 악화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맞습니다. 결국은 정치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런데 그 정치 시스템의 핵심이 헌법이기 때문에 헌법을 바꾸자. 거기에 저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의 문제도 있고 아마 그 제도의 문제도 있을 텐데 8명의 대통령이 모두 다 불행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한 분을 제외하고는 예. 돌아가셨거나 뭐 감옥 갔거나, 탄핵당했거나 자식들이 됐거나 예. 이제는 이제 87년 헌법이 38년 만에 예. 과연 이번엔 개헌이 될까요? 저는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87년 체제라는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죠. 그때 만들어진 헌법이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되죠. 모든 지금 모순적인 문제가 87 체제의 헌법 체제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뭔가 체제를 바꿔주고 분위기를 바꿔야만이 이 전반적인 정치 문화가 바뀐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개헌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이번 대통령이 저는 87 체제의 마지막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예. 자세한 말씀 계속 뒤에 연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만 네네. 무엇을 바꿔야 한다? 뭐 한 5가지, 3가지 압축한다면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거는 역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켜야 된다. 지금 제왕적 대통령이 가장 문제고요.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것도 결국은 그 대통령에 대해서 누구도 견제하거나 비판의 목소리를 내질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권력을 다 대통령이 쥐고 있는데 누가 그 앞에서 비판을 하고 쓴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을 바꿔야 된다는 가장 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법부도 가능하면 이제 좀 더 생산적인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는 중앙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을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지방도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헌법을 좀 바꾸는 걸 어렵게 하자라는 게 다수설이었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헌법도 결국은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건데 좀 더 쉽게 고치자. 국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게 조금 연성으로 바꿔보자. 네. 이것이 이번 그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변호사
답게 아주 압축적으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을 좀 깨자. 예, 그다음에 지방분권 강화하자. 예, 그다음에 헌법을 좀 쉽게 그렇죠. 바꿀 국민 수 발안 있도록 제도를 하자. 도입해서 국민 발안. 우리나라가 너무 이제 소위 말해서 대의민주주의인데 네.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좀 가미돼야 됩니다. 네. 너무 대의민주주의 하니까 대의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뭔가 정치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쭙겠습니다만은 먼저 이제 선거가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사전 사전투표. 선거운동이고 예. 6월 3일이 본선거고 예, 이제 예. 곧 끝날 텐데요. 예. 선거는 하셨습니까? 오늘 했습니다. 혹시 누구 찍었는지 여쭤봐도 그건 뭐 저는 지지선을 했으니까 아, 말씀 안 드려도 누구 지지하셨죠? 예. 이재명 후보 지지했습니다. 네, 네. 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면 예. 헌법이 개정될까요?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아주 반가운 말씀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그 명민한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전국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헌법을 바꾸고 뭔가 체제를 바꿔야 된다는데 저는 생각이 아마 미칠 것으로 보고 또 이재명 후보가 상당한 추진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아마 임기 내에 뭔가 새로운 변화가 개헌을 포함해서 그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새 단체들에서 내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네. 첫 번째가 이재명 후보가 과연 50%를 넘겨서 당선될 거냐. 예. 두 번째가 이준석 후보가 10%를 넘길 거냐. 이런 내기, 500원 내기 참 많이 하는데 예상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50%는 넘길 걸로 보고 있습니다. 50에서 55 사이. 와우. 이준석 후보는 한 9%, 10% 조금 못 미치는 못 9% 미칠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예상합니다. 그럼 뭐 압도적으로 편안하게 선거가 될 거다. 예, 이렇게 그렇다고 보시는 봐야죠. 거고. 예. 이준석 후보에 대한 관심은 아마 이제 이 이후에 재편될 소위 보수 야당이 어떻게 재편될 거냐 거기서 예, 예. 이제 이준석이 역할이 있을 거냐 뭐 이런 측면이었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곧 되는 것이 현실이라면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요. 예. 이재명 대표하고는 특별한 개인적 관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예, 제가 사법연수원 18기인데요. 그 동기생입니다. 예. 18기 예, 동기생이고 어찌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저 때문에 정치를 하게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나이 차이가 있으시. 저하고 3년 차이죠. 제가 그럼 3살, 이재명 3살 후보가 위죠. 빨리 되신 편이에요. 그렇죠. 빨리 됐죠.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연수원을 오고 사법시험을 보게 된 동기가 옛날에 우리 좀 못 먹고 못 살면은 꿈이 뭐였냐면은 내가 검사가 돼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겠다. 이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도 검사가 돼서 내가 뭐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나 사회 정의를 실현해 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법시험을 합격했고 연수원에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저하고 몇몇 사람을 만나가지고 생각을 바꿨어요. 검사하기를 포기하고 인권 변호사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마 저 안 만났으면 검사했을 거예요. 제가 지난 3년 전인가 예. 이재명 후보의 자서전을 다 봐봤는데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다 그 검정고시를 했고 대학을 이제 중앙대 4년 전장에다가 무슨 저 용돈까지 받는 이제 그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그냥 바로 합격을 한. 그 전의 역사를 보면 소년공 정말 어렵게 살았죠. 성남에 옛날에 그 중랑천에서 그 싹 밀려나간 그렇죠. 판자촌 그런 과정사가 아주 불행했던데 그런 과정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정의로움 왜 그랬을까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재명 후보도 당시에 뭔가 그런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검사나 판사가 돼가지고
권력을 누리고 호의호식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힘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오. 나는 그런 생각이 많았다고 봐요. 아, 오히려 예, 그 생활, 오히려. 예, 예. 어렸을 때 그 생활이 그때도 그래서 어려움이 노동법학회에 가입을 해서 같이 공부를 했죠. 노동법 학회. 노동법학회라는 게 그 당시 사법연수원에 있었습니다. 아, 사법연수원에 예. 학회가 있어요. 예, 학교가 공부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좀 뭐 이제 어떤 출세를 하거나 내가 법조계내에서 좀 잘 나가야겠다 그러면 민법, 형법 이런 거를 많이 했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내가 공부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노동법학회 많이 왔어요. 거기 온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 또 요즘에 핫하게 떠오른 문영배 헌재소장, 소장. 그리고 이제 저하고 정성호 의원, 최원식 전 의원, 문무일 검찰총장 뭐 그런 사람들이 문무일 검찰총장, 그런 사람들이 노동법학회를 했죠. 거기에 문병호, 민유숙 이런 분들입니까? 18기가 쟁쟁하네요. 쟁쟁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18기면? 그때가 87년, 88년. 아, 그러면 전두환 말기. 전두환 말기입니다. 전두환 그리고 말기. 이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는 고무렵. 고무렵입니다. 소위 87년 체제라고 하는 게 시작될 고무렵. 그때 노동법에 관심을 가졌다면 참 저희로서는 잘 못 들었던 이야기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때는 노동법이라는 것은 법조계 내에서도 비주류 맞습니다. 분야였고요. 맞습니다. 누가 하려고는 안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인권 변호사를 하거나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돕겠다는 사람들이 노동법 학회 가입하고 노동법을 전문하는 법조인이 돼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게 만들어지고 그 거기에 참여한 학회를 거죠. 문 의원님이 만드셨습니까? 제가 좀 만들었죠. 그러면 문 의원님이 이재명 후배를 뭐 동기이자 후배를 지도하셨다는 말씀? 뭐 지도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제 저만 해도 이제 학생 운동을 좀 하고 그리고 변호사 운동해야겠다고 해서 이제 사법시험을 합격해갖고 변호사 길을 가려고 저는 이제 사법시험을 받고 이재명 후보는 검사가 되려고 사법시험을 본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 검사가 못되게 막았죠. 전두환 대통령 하에서 무슨 검사냐? 우리는 전부 그 지역에 가서 노동 현장에서 고생하는 분들을 돕고 또 좀 서민이라고 하는 분들을 좀 서포트하는 그런 인권 변호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많이 서로 만나서 서로 상의도 많이 하고 해서 결국은 그렇게 이재명 후보도 검사 길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변호사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문 의원님 때문에 진로가 바뀐. 그렇죠. 근데 제가 어디서 읽어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79학번 서울법대 동기시고 그때 윤석열 모의 재판에서 검사로서 전두환 그 사형을 언도하고 했죠. 그때 모의 재판 같이 하셨나요? 어떤 역할 혹시 하셨나요? 그때 저도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기자 거기서 알아봤는 모양이에요. 제가 검사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판사를 했대요. 그러면 좀 사형을 언도해서 구형하시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사형을 언도한 판사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윤석열 괜찮았네요. 그때까지는 괜찮았죠. 근데 이상하게 됐어요. 어떻게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굉장한 인연이십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도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이 될 분도 다 개인적인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지지를 거부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좀 중도적인 성격도 있었고 뭔가 기존 정치와는 다른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봤는데 이상하게 대통령 출마 선언한 이후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에 3년 전 얘기네요. 국민의힘 입당하고 또 그 뒤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나 행태를 보니까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 뭐 선대위에 참여해서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그대하고 나하고는 정치적인 생각이 달라. 좀 알려진 거랑 좀 많이 다르네요. 뭐 저는 사실 바깥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제가 도와달라는 걸 거절하고 일체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 선대위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지난주인가 그 과거 안철수 후보하고 함께했던 국민의당의 전직 위원장들 41분과 함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셨던데요. 왜 그런?
큰 결심을 하셨을까요? 일단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탄핵 그런 연장선상에서 하는 일종의 탄핵 심판 선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힘 후보가 절대 대선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이재명 후보가 돼야 된다고 선언을 했고요.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좀 잘해가지고 저 사람 참 잘한다 해서 지지를 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이제 국민의당 했던 분들은 87 체제를 좀 바꾸자. 다당제로 가야 된다. 정치 체제가 이런 것들 많이 이런 걸 많이 주장했었는데 정치 혁신. 근데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아직 그런 데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은 그러나 정치는 최선보다는 차선을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번 대통령 선거는 역시 이재명 후보 되는 것이 시대 정신에도 부합하고 또 지금 엉클은 여러 가지 지금 이 정치 상황을 해결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적임자다라고 해서 선언하게 됐고 제가 아는 이재명 후보는 그러한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이 해결 능력이 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 여러 가지 어려운 전국을 해결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보완 설명을 좀 드리면 민주당에서 재선 의원을 하시다가 그 안철수 후보가 이제 민주당을 깨고 나와서 국민의당을 만들 때 제가 그때 함께 나가셨죠.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가 2016년입니다. 16년부터 그 안철수 후보가 지난번 윤석열 후보에게 갈 그 무렵까지 3년 전까지 소위 제3지대 운동, 정치 개혁 운동을 하셨는데 그 핵심이 뭘까요? 정치를 바꾸보자는 거죠. 쉽게 말해서 바꾸자 정치인데 그러니까 헌법도 바꾸고 선거구제도 바꾸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그 시스템을 좀 대의제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지금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직접 민주제를 좀 많이 가미하자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시스템을 바꾸자는 운동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 실패로 돌아갔죠. 실패로 돌아간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건 우리 역량들이 부족했고 또 제가 좀 그 당시에 국민의당으로 출마해 당선이 됐더라면 좀 나았을 텐데 제가 낙선이 되는 바람에 표차가 23표 차로 역대 5인가 제가 될 거예요. 23표 차로 낙선이 돼가지고 아쉽게 됐습니다만 그러나 민주당이 남았으면 당선되셨겠네요. 당연히 민주당 남았으면 제가 지금 한 5선 됐겠죠. 후회 안 하세요? 제가 후회하는 건 없는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까지 큰 정치적 인물이 될 줄 몰랐어요. 그 당시는 그 당시는 이제 제가 정치로도 잘 나갔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정치적 큰 인물이 될 줄 알았더라면 성남 시장이었으니까 아니면 경기도지사 이럴 때니까 그때 시장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정치적 큰 인물이 될 줄 알았으면 제가 민주당에 남아서 이재명 후보가 손을 잡고 같이 정치 혁신을 추진했으면은 좀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지금 힘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게 조금 아쉬워요. 그러면 개인 이재명, 인간 이재명 좀 기억은 어떠십니까? 국민들 참 관심이 많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원칙주의자고 그리고 어떤 현안에 대한 해결 능력이 뛰어나요. 해결 능력 뛰어나고 그것을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있어요. 추진력적. 저는 좀 성격이 좀 원만해가지고 야 그거 좀 이렇게 조금 우회하면 안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형님 뭐 그냥 이대로 밀어붙여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상당히 추진력 있고 올바르다고 생각하면은 밀어붙이는 그런 옛날부터 그랬어요. 전에도 좀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법률적이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굉장히 그 해결책을 잘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 유능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8기에서 그렇게 쟁쟁한 분들이 많이 나온 이유가 특별히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번에 그 민영배 그 헌법재판소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8대 0을 만들어내는 과정
우리 광화문에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그 추위에 문영배 소장이 아마 대행 참 그 올바른 사람이에요. 예, 네, 올바른 아주 사람이고 멋있더라고요. 정말, 예, 아주 정말 그 그 흔히 말하는 무슨 그런 소위 말해서 뭐 잘 나가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 정말 소박하고 장학금 주셨다는 그 네, 선생님 네. 뭐더라? 김장 누구죠? 뭐 있었죠. 예. 지금 저 빨리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에피소드나 네. 그래서 그 하여튼 판사 시절에도 보면은 이게 소탈하고 보면은 판사 같지가 않아. 예. 이게 소탈한 사람이. 사모님이 대법관 출신이시죠? 예. 18기시고 예, 그렇습니다. 민유숙 대법관. 예. 제가 어제인가 그젠가 예. 아침마다 날라오는 그 뉴스레터를 봤는데 예. 12.3 계엄이 되고 그날 14인의 체포자 명단에 예. 민유숙 대법관이 그러니까 들어가 그랬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마터면 저도 이상 가지고 될 뻔했습니다만. 이상 가족 문제가 아니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말에 의하면 예. 백령도 가다가 물속에 수장하라는 거 큰일 날 아니었습니까?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 아마 우리 집사람 민 대법관이 지난번 그 총선 이후에 예. 선거법 재판을 주심을 했어요. 아, 예, 대법원에서. 누구 그때 뭐 재판. 총선에서 많은 전체, 사람들이 그때 예, 선거 예. 무효성을 냈잖아요, 네, 많이. 네. 그때 주심을 했는데 오. 그때 아마 좀 보수 쪽에서 봤을 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구나. 보수 유튜브에서도 많이 막 비난을 하고 저도 거기에 이름도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네. 그 끝에 가서는 이제 주심을 사임하고 다른 대법관이 하게 되는데 아마 그때 아마 선거법 재판을 자기들 입맛대로 안 해준다고 예. 아마 보수 쪽에서 조금 이렇게 낙인을 찍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얘기를 웃고 합니다만 예. 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불러준 명단에 보면 예. 우원식 국회의장, 예. 한동훈 국민의당 당시 대표, 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수석 최고,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 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김어준, 유튜버 미친 짓이죠. 김명수 전 네. 대법원장, 네. 뭐 쟁쟁한 분들 사이에 지금 네. 들어가 계세요. 민유숙 대법관이. 글쎄요. 하여튼 부정선거 관련해서 원칙대로 재판을 했다고 자기들 입맛에 안 맞게 줬다고 아마 그런 게 한 것 같습니다. 정말 하늘이 도왔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모든 걸 떠나서라도 이 12.3 개헌을 막아낸 우리 국민들 예, 그리고 그때 정말로 조심조심했던 군인들 예. 감사하다고 진짜 큰절이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크게 문제될 뻔한 거를 잘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끔찍했던 그 네.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정말 큰 역할 그날 예. 3분의 2 통과시키는데 했고 예. 한동훈 대표도 그때까지는 참 멋있었어요. 그럼요. 예. 근데 아마 제가 들은 얘기로는 당신도 체포제에 들어갔고 수방사 거기에 지금 감옥에 갈 거라고 그런 네. 얘기 들어서 빨리 입장을 글쎄요. 정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하여튼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사람이라면은 윤석열의 지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것은 동의할 수도 없고 맞습니다. 이제 넌센스 같은 얘기예요. 맞습니다. 저는 그날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큰일 났다 이런 생각 드는 게 아니고 맞아요. 헛웃음이 나도 헛웃음이 맞아요. 미친놈이구나 맞습니다.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별로 들었다는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네. 저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네. 예. 헛웃음이 나오는 사실 그런 저도 그랬습니다. 예. 저 밥 먹다가 봤는데 이게 막 긴장이 되고 도망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국회로 쫓아가 이런 생각보다 군인들 하는 거 봐도 그렇고 거기서 이제 이제 보좌진들 시민들 와서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막 긴장감보다는 예. 그래서 이제 2시간 반 만에 예. 계엄이 끝났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나 방첩사령관, 예. 박정근 그 특전사나 이런 거 쭉 또 그 부하들이 요 근래 재판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보니까 정말로 끔찍할 뻔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전체로는 한 500명 정도가 체포조였고 소위 그들 말로 하면 수거 대상자였고 예. 이게 당사자 자, 이번 대선이 끝나고 근데 그 문제가 하여튼 좀 정말 제대로 처리가 돼야 된다.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고 또 제도에 문제가 있었으면은 그 제도도 바꿔야 되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그 소위 적폐청산 그게 옳기도 했고 너무 오래 끌다가 그 좋은 개혁의 타임들을 놓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정말로 그 이번에 대통령이 좀 되시면 적폐청산 아니 그죠 내란 세력 청산 확실히 하시는 거 좋고 그리고 그 뭐라 그러죠 뭐 정치보복 이건 안 하시는 건 좋겠는데 청산은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렇습니다. 뭐 비상계엄에 연루가 되는 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죠. 그리고 이제 제도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또 혹시라도 재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반드시 이번에 그 손을 봐야 되고요. 뭐 그런 것들이 이번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시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 이제 저 헌법 개정 운동을 함께 하는 입장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시면 이제 저희 단체는 늘 주장하는 게 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 그때까지는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또 타이밍을 놓쳐서 또 무산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좀 그 안에서 풀어내 주실지. 글쎄요, 이게 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문제는 아닌데 결국 이제 대통령이나 또는 그 주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 현재 어떤 그런 대한민국 여러 가지 정치의 난맥상 이 원인을 정확하게 좀 파악해야 한다고 봐요. 정말 물론 개인의 문제도 있죠. 뭐 대통령이 뭐 했던 사람들 또는 뭐 중요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에 문제가 있어서 정치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면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뭔가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는 의지가 좀 강하게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도 워낙 바쁜 자리 아닙니까? 뭐 정말 눈꽃 수 없고 뭐 현안만 처리하기도 정말 바쁜 자리인데 그러나 좀 더 큰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그런 굳은 마음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뭐 영민한 분이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빨리 파악해서 실천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큰 역할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헌법 개정 국민행동이라는 단체가 제2차 기획 대담을 할 때 문병호 의원은 잘 나가다가 제3지대 정치운동, 정치혁신 이런 거 하려고 이제 안철수와 함께 새로운 새정치한다고 부담시 나와서 실패하는 바람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침 인간적으로도 가까웠고 특히 또 그의 정치 진로랄까 인생의 진로를 바꿔주신 멘토이기도 하고 또 그런 그 뭐랄까요 뭐 인간적 네트워크가 좀 이렇게 탄탄하고 또 일관되게 헌법 개정 운동까지 지금 해오고 계셔서 이번에 이제 지지 선언을 보면서 저희 단체도 사실은 문 의원님의 그 결단에 대해서 지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겁니다. 들어가셔서 마중물 역할을 확실히 좀 해달라. 글쎄요. 저는 사실 뭐 그런 정말 의미 있는 헌법 개정이나 선거법 개정 또 정치 체제를 바꾸는 이것을 제 정치인으로서의 임무로 알고 있고요. 다른 건 별로 할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농담 삼아서 어제 그젠가 누가 물어보길래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저한테 형님 뭐 시켜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헌법 개정위원회 위원장 시켜주세요. 나는 그러려고 그럽니다. 대통령 직속. 다른 거 필요 없고 대통령 직속으로 장관 싫어요. 그런 거 싫어요. 싫고 대통령 직속으로 헌법 개정
위원회 같은 것을 두어서 거기에 위원장을 시켜달라. 그러면 내가 헌법 개정에 대해서 연구해서 좀 안도 만들고 또 국회하고 접촉해서 헌법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제도를 바꿔야 한다.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다른 건 네, 별로 네. 생각이 없어요. 저희 단체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네. 저희가 파견했다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제 여러 가지 전국 상황이나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아까 말씀 잠깐 빠진 것 같긴 한데 변호사 운동 예, 예. 그런 표현을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예. 변호사 운동이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79학번이에요, 대학을. 70년대에 학생 운동 했던 사람들의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은 학교 다닐 때 데모를 주도해서 감옥을 가요. 네. 그리고 살고 나와가지고 네, 네, 네. 노동 현장에 위장 취업하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그 노조 활동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저는 왜 사람이 다 갖고 있는 성격도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르는데 왜 노동운동만 해야 되냐. 변호사가 돼서 할 수도 있고 교수가 돼서 할 수도 있고 또 네. 어디 기업인으로서 할 수도 있고 그러셨고. 또 개인 사업하다가 또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처한 곳에서 양심에 따라 올바른 일을 하면 그것이 사회운동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변호사 운동을 주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연수원 다닐 때도 그런데 동의하는 분이 한 20-30명 있었어요. 300명 중에서. 와우. 근데 그 뒤에 한 85년도 이후에는 100명 이상이 와우. 그 변호사 운동에 참여해가지고 사법시험에 많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뭐 판사로도 많이 진출을 하고 또 변호사도 많이 해가지고 그럼 사법부 전체까지 네. 개혁이 좀 그렇죠. 됐겠네요. 상당히 사법부 이 법조계 내에 상당히 그때까지 양심적이고 전두환 노태우까지 이어지는 군사독재 체제였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노태우 대통령 되고 그 뒤로도 상당 부분 그런 변호사 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네. 그 학생 운동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사법 시험을 많이 봤어요.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판사들 중에서도 그런 의식 있는 분들 많이 나온 이유가 뭐 그런 이유입니다. 사회가 좀 다양하게 사실 또 그게 맞는 거예요.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굳이 뭐 경직되게 뭐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그 변호사 운동이라는 단어를 네. 처음 들었는데 굉장히 좀 인상적인 단어였습니다. 네. 저는 81학번이고 연대 학생운동권 그 언더 지도부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노동 현장으로 가고 이게 이제 주류였고 이제 저 같은 몇몇의 사람들은 이제 그 합법 공간 전두환 시절이었으니까 합법 공간을 국회에 그 당시는 침투한다는 말을 썼습니다만 네. 거기 와서 열심히 네. 합법 공간에서 좀 집회를 열자 이런 거였는데 그런 면에서는 변호사 운동 예. 또 굉장히 중요한 성과들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온 그 첫 번째 문을 여신 그런 역할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나름대로 뭐 역할을 했다면 할 수도 있고. 그때 그 18기들이 예. 이번에 이제 87 체제를 제발 끝내는 일까지. 예.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 좀 열어내 주시는 주역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재명 후보에게 거는 기대가 크고요. 그리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에 대한 문제점 파악 능력이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뭐 상당히 기여할 걸로 보고 있고 어쨌든 제가 바라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87 체제의 마지막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체제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임기를 마쳤으면 저는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87 체제의 마지막 대통령, 예. 새로운 7공화국을 여는 그렇죠. 첫 대통령. 예. 그랬으면 이 좋겠어요.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역할을 그 안에서 좀 해주시고 저희들 응원하겠습니다. 예, 아니 저야 뭐 그런 역할을 주신다면은 뭐 아이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하여튼 조금 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면은 좀 더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가진 분들을 좀 옆에 좀 많이 포진시켜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크게
좀 더 크게 비전을 갖고 움직이신 게 나는 좋다고 봅니다. 작은 주제보다는 좀 더 큰 주제를 지금 대한민국이 크게 변화할 때예요. 작은 거하고 변해서는 안 되고 크게 변해서 뭔가 한 단계 또 도약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 예, 그런 비전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유, 별 말씀을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꼭 하시고 싶은 이야기. 글쎄요, 뭐 듣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저건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된다. 새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그 핵심의 정치 시스템의 큰 변화, 개헌, 또 선거구제 개편 이런 것들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역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재명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87 체제를 끝내는 대통령,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도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모신 우리 문병호 의원님의 꿈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